6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동맥 질환 수술의 대가인 흉부외과 전문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 의료계 안팎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아산병원 앞 아파트 교차로를 건너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주 교수는 서울 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 질환센터 소장을 맡아 응급수술이 잦고 업무 강도가 극히 높은 전문 분야에 꾸준히 투신해 왔습니다. 특히 평소 응급수술에 대비해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 환자의 수술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애도문을 통해 심장혈관 흉부외과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이자 최고 임상 전문가를 잃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지울 수 없다며 고인과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관련 법과 제도, 보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의료사고 책임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의사가 의료사고로 기소되는 건수는 일본보다 무려 265배 많고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무겁게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소아진료체계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 이탈 여파로 향후 전체의 71.4%에 달하는 아동병원이 야간과 휴일 진료를 단축할 예정입니다. 2, 3개월 내에 진료 단축을 하겠다는 병원도 30%가 넘었습니다. 아동병원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소아 필수의료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아 필수 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건강정책국 신설과 환자 이송체계 재정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가 개선과 응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실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의사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 행위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전공의 등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환자의 보호자인 이 남성은 병실을 방문한 의사에게 곧바로 달려가 손에 쥔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환자는 지상 50m 높이에서 추락해 경골과 대퇴골, 골반 등 다발성 골절로 치료받아 왔는데요. 중증 외상 환자를 살려낸 의료진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 입은 전공의는 사건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는 법이 없어 의사들이 폭행당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원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대상 확인과 의약품 직배송을 두고 환자의 불만과 의료기관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플랫폼 업체들은 계도기간 중에는 초진과 약 직배송이 가능하다며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의 경우 정부 기존 지침에는 재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일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약 직배송, 즉 재택 수령의 경우 섬,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한편 원격의료 산업협의회는 플랫폼 업체가 재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환자 진료 기록 접근권을 요구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거셉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등 의료계 주장이 반영됐으나 기본적으로 강제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료 전송을 거부하고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들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업체를 통한 자율적인 방식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으로 수억 원대 소송을 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건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환자를 응급처치했는데요.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은 한의사는 물론 이 전문의에게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역시 전문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한의사는 원심보다 약 7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여만 원 배상이 선고됐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이 불가한 사유와 의료진 근무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는데요.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의료기관의 거부 탓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방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려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기관 분포와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역 차원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건의학 단체들의 사회봉사 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학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13일 인천 성원의 집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서 도시락과 간식 나눔 활동을 펼치고 5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전정옥 성원의 집 원장수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앞장서는 보건의학 단체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양예란 협의회 중앙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공협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